어제 정리했던 방법하고 다르게 이제 뷰의 종류별로 어떤 애들을 추가해서 쓸 수 있는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보이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3D, 콜아웃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은 저희가 모델, 건축 환경에서 만든 3D 모델, 패밀리,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을 잘라서 본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뷰들이에요. 여기다가 뭘 추가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추가할 수 있죠. 얘네들 치수, 문자, 기호, 태그 등을 여기 뷰에다, 얘네를 보고 있는 뷰에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도면처럼 또는 문서처럼 만들어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콜아웃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평면이나 단면 같은 애로 보면 되는데,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 평면, 부분 단면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얘도 이제 같은 애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범례뷰라는 게 있었죠. 이 범례뷰는 여기에 사용됐던 애들 또는 기호 같은 애들, 이런데 사용됐던 애들 중에 그 범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걔네를 평면, 인면, 2D 형태로 찍어주는 뷰였어요. 그래서 아이콘처럼 의자의 평면, 창문의 평면, 창문의 인면 이런 거를 3D 패밀리, 이 패밀리 3D 뿐만 아니라 이제 패밀리 등 기호 등도 가능합니다. 패밀리를 나타내주고 간단하게 크기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기본 정보 정도를 문자, 치수를 포함해서 나타내서 좀 뭔가 목록이 아니고 범례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얘를 잘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게 가능하죠. 그래서 잠깐만 좀 살펴보면 뭐 범례 뷰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얘가 어떻게 쓰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범례 뷰에다가 상세 구성 요소, 범례 구성 요소라는 거를 만약에 벽체나 바닥에 저희가 만들었던 애들, 이런 애들을 나열해 놓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단순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예쁘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정리를 한 다음에 재료 태그 같은 거로 정보를, 재료의 정보 같은 걸 보여주도록 써주면,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재료 마감 상세도 같은 애들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재료 일람표 같은 것도 만들고 재료 마감 상세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도면화 시켜서 제출하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응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얘네만 가능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작성 가능하지만 여기 사용된 패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창문도 됩니다. 창이나 문도 되겠죠. 창을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이렇게 갖다 놓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거의 크기 정보 정도 써주죠. 크기 정보 정도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써주고, 바닥에서 설치 높이 요정도 써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로 되어 있는 뭐 이거는 무슨 창문이고 기호는 뭐고 뭐 어떻게 설치를 해주시고 라고 해서 써서 만드는 문서도 있었죠. 그게 창호 일람표였죠. 그러니까 창호 일람표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만 가능한 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사용한 애들 중에 가구들도 지금처럼 평면, 인면에서 무슨 가구, 뭐 어떤 스타일, 어떤 모양 이렇게 해서 사진 같은 거 한두 장 추가한 다음에 기호랑 같이 쓰면은 얘네들도 가구 일람표, 가구 리스트 뭐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하는, 무슨 가구 어떤 크기가 몇 개가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도 가능해요. 뭐 조명기구도 있고 쭉 올라가면은 뭐 가구 이런 거 있겠죠.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의 평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지고 쓰시면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가 쓴 가구들이 리스트처럼 그림 모양하고 크기하고 종류하고
간단한 재료 정도, 뭐 색상 정도 이 정도를 써주는 거를 보기 좋은 표 형태로 만들어 쓴다 그러면은 얘도 어딘가 저희가 그 실무에서 쓸만한 문서가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법례 뷰는 응용하면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변형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나중에 실제 쓰시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다 이렇진 않습니다. 좀 다소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 법례뷰, 이 법례뷰의 활용도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잘 쓰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었는데요. 빼버리고, 만약에 이제 벽체나 바닥 같은 거를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써야 될 애들이 있으면은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이 화면이 아니고 여기서 눌러서 이쪽으로 와서 CS 누르고 바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 2D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물체인 것 같긴 한데 다른 물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패밀리들을 그냥 평면, 인면 상태로 좀 보기 좋게 딱 보여주는 뷰다 보니까 실제로는 얘를 누르면 레빗에서는 이쪽 3D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사 작성을 누르면 얘를 작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예전에는 가끔 쓰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저는 저렇게는 안 씁니다. CS 누르면 창 이렇게 바로 뜨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될 애들을 미리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직접 가져다가 쓰는 식으로도 뭐 작업할 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게 법례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들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람표, 수량 산출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일람표에도 그림 같은 거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해볼 건데 그림 같은 걸 같이 포함시켜서 정보하고 그림을 나타내서 걔네를 양식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지만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가구라든지 이런 애들의 스펙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고 이건 실내지로 마감표이고 이런 유의 문서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알아서 나올 거고 사진만 한 장 추가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마감재 스펙 리스트인 것 같고 요런 거 양식은 이렇게 못 만들지만 이 재료는 무슨 색상이고 무슨 종류고 어떤 재질이고 뭐 가격이 얼마고 뭐 회사가 어디고 이런 거 정보는 레빗에서 리스트로 뽑아지잖아요. 거기에 사진만 추가하면 여기 있는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 양식 형태로 만드는 거는 손을 좀 많이 대면 불가능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 개로 만들어서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귀찮아서 이렇게는 안 하고 내보낼 것 같긴 해요. 내보낸다고 해도 리스트하고 그림 이렇게 정보를 따로 정리된 거를 내보내면 훨씬 만들긴 쉽습니다.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가니까. 그리고 이런 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 저 스펙보드는 컨셉보드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데 스펙보드도 많이 만들어요. 성능 위주로 가격이나 성능 뭐 이런 거 위주로 쓰는 게 스펙보드인데 가구도 하겠죠. 가구만 하는 건 아닐 거고 가구만 하는 건 아니고 전등도 해야 되고 저희가 선택해 줘야 되는 어떤 제품들이 있으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고르세요 라고 해서 저걸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택하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런 애들을 만들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저런 유로 변경도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수량 산출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쓰실 때는 조건을 잘 거셔야죠. 필터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을 잘 할 수 있으셔야겠죠. 정렬. 얘네들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줘 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 때 쓰는 그 조건을 잘 거시면 되는데 몇 번 쓰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건이에요. 뭐보다 큰 거, 뭐와 같은 애, 뭐가 아닌 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고르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어떤 애 이런 식으로 고르는 애라서 한두 번 쓰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잘 골라낼 수 있으시면 되는 애들이고요. 약간 특이점은 이제 얘네들은 시트에다 넣었을 때 그 온전한 모양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시트에 넣기 전에는 온전한 모양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는 조금 불편해요.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문서를 만들 때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쓰는 애들이니까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라고 해가지고 도면들을 그릴 때 사용되는 여러가지 애들, 도면들을 그릴 때 또는 범례뷰에도 쓸 수 있겠죠. 여러가지 애들을 뭐 치수, 문자, 뭐 상세 구성 요소 또는 기호, 마스킹, 가리는 애들, 뭐 기타 2D 단열재 모양 추가해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도면에 있는 뷰에다가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2D 전용으로 드래프팅 뷰라는 게 있었죠. 그 드래프팅 뷰에다가 가져다 놓고 얘네들을 활용하셔가지고 2D를 그려서 직접 뭐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해가지고 쓸 때도 사용이 가능한 애들이 이 상세 도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래프팅 뷰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레빗에서 보시면은 드래프팅 뷰를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는 외부 파일을 가져다 놓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외부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셔도 되는데, 드래프팅 뷰에다가 문서류라면 그냥 집어 넣을 수 있어요. 포함시킬 수 있어요. 링크를 시켜서 쓸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에 뭐 이렇게 2D 문서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2D 문서 이렇게 있고, 여기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레빗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쳤을 때 이쪽에 이제 2D 문서들이 있을 건데 별도로 얘네들을 여기다 보관하면서 링크만 시켜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아예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D 문서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보시면은 일단은 CAD라고 써 있는데 CAD 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가 CAD였죠. 걔네들은 다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가져오기 해서 눌러보면은 확장자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DWG, DXF,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CAD 파일이고, 그 다음에 OBJ, SKP 뭐 이런 애들, 3DM 뭐 라인 이렇게 써있죠. 포밋 이렇게 프로그램 써있는데 쟤네들의 파일을 대표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젝트의 저 파일 자체를 아예 파일 안에 걔네를 포함시켜서 레빗 파일 하나만 저장해 두면 그 파일 안에 쟤네가 포함되어 있게 해서 쓸 수 있다요.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볼 수 있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2D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다 놓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 가져오기가 가능한 애들. 그리고 이미지 가능하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장자 보시면은 TIF, PNG, JPG, BMP,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웬만한 포맷의 이미지는 여기다 갖다 놓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파일이나 뭐 문서로 해놓은 어떤 페이지를 레빗의 중간에 뭐 중간 간지, 중간에 있는 뭐 표지 이런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레빗은 문서 디자인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편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만든 거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시트의 중간에 껴 넣으면 걔네가 이제 중간 문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PDF도 포함시켜서 쓸 수 있어요. PDF로 되어 있는 어떤 문서도 가져다가 포함시켜서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있는 얘네들을 좀 아셔야 돼요. 뭘 갖다 쓸 수 있는가, 뭘 링크해서 쓸 수 있는가. 쟤네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상하실 때 그림 갖다 놓고 페이지 만들어서 시트에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요. 물론 이미지 편집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범례 뷰를 만들었든
평면, 인면, 단면을 이용해서 뷰를 만들었든 보여줄 문서를 만들었든 일람표들을 이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만들었든 아니면 드래프팅 뷰를 이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문서를 만들었든 간에 뷰를 만든 게 끝이 아니고 시트라고 하는 가상의 종이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여기 있는 평면도를 쓱 끌어다가 여기다가 하나 배치를 하고 이 평면도에 사용된 가구들의 색을 좀 진하게 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구들이 어떤 거고 어디가 어떻게 쓰였다를 칠했다고 치면은 가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뭐 리스트, 뭐 스펙 리스트 같은 걸 옆에다 추가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든 법예비로 만든 얘를 여기다가 가구를 만들어 놓은 애를 추가하셔가지고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번 도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만들어서 출력하면 걔가 도면집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애들을 이제 가져와서 배치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상세 요소들 얘네들에 있는 애들을 시트에서 쓰는 게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게 가능하기도 한데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일단 제목 블럭 그리고 뷰포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시트예요. 이 두 개가 시트고 시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고 패밀리로 쓴다면 제목 블럭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패밀리도 있을 거고 뷰포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패밀리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은근히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유심히 보고 쓰시면은 어디에다 뭘 추가해서 어떻게 써야겠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동화 해야죠. 타이핑을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덜 해야 되니까 뭐 제목 뷰포트에 있는 뷰 제목을 가져다가 도면에 이름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패밀리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시트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얘가 시트인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보면은 시트라고 되어 있고 시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죠. 시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는 연결이 됩니다. 얘네들하고 일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여튼 별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고 타이틀 블럭을 누르면은 제목 블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 화면에다가 이제 놓고 쓸 건데 그렇다면은 제목 블럭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애, 시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애, 그리고 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람표고 평면도를 하나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얘는 뷰포트라는 애예요. 뷰포트. 그러면 이거는 뷰포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의 정보를 읽어서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 시트라고 하는 하나이긴 한데 실제로는 시트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목 블럭이 들어가고 뷰포트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정보를 별도로 가지고 있죠. 얘는 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타이틀 블럭인데 타이틀 블럭에 있는 정보를 뭐 문자로 보여줘 이런 애들 또는 시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뭐 자동으로 기입해줘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도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쓰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이 두 개 제목 블럭하고 시트에 있는 정보는 이쪽에 뭐 설계와 관계되어 있는 정보를 쓸 때 많이 쓰고요. 이 뷰포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이 도면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용도 그게 대표적으로 도면의 번호, 도면의 이름, 도면의 축척 이런 애들을 보여주는 정보는 이 뷰포트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보여줘 라고 하는 패밀리인 여기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가는 패밀리예요. 이게 잠시만요. 제목이 있어. 여기 있네요. 뷰포트의 정보를 읽어오는 이 패밀리입니다. 이게
이거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요.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는 네, 찾아서 이따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관계만 잘 기억하시고 쓰시면 뭐 좀 어렵진 않으세요.